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포니스트 박기훈 씨를 만나러 서교동에 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폰, 클라리넷, 플룻 연주자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기훈 씨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저는 주로 인디 밴드랑 뮤지컬 음악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활동하는 팀은 작년에 멜로망스라는 팀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네. 뮤지컬 캐츠라는 작품도 네. 했었고요. 곧 이제 그리스라는 작품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뮤지컬을 그렇게 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 악기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되게 극소수지 않습니까? 좀 근데 많지 않죠. 그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어떤 계기로 그렇게 배우시게 되었는지. 딱히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 아버지가 색소폰 연주자신데요. 네, 그냥 아버지가 이제 악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다 물려주셨어요. 클라리넷 쓰시던 거, 플루트 쓰시던 거. 그래서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 둘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클라리넷 있니? 플룻 있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기를 갖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배우는 거는 그럼 아버지한테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색소폰만 아버지께 배웠고요. 클라리넷을 원래 먼저 시작했어요. 악기를 클라리넷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13살, 14살 때였어요. 13살, 14살 때. 그래서 클라리넷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나중에 색소폰을 아버지한테 배우셨고. 그 플룻도 그러면? 플룻은 독학으로 하다가 독학으로. 얼마 전에 이제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께 레슨을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악기를 지금 세 가지를 한 번에 다루고 계시는데 작년인가요? 그 멜로망스라는 팀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다니셨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나오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편곡이 보통 어떻습니까? 라이브에. 보통은 한 곡에 한 악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뮤지컬 쪽에서는 계속 바꿔가면서 연주를 많이 했고요. 근데 가요나 노래 뒤에서 연주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한 악기로 분위기를 좀 일관되게 만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그 한 곡에는 한 악기 위주로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끝나는 식으로. 멜로망스라는 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뮤지션들인데 음악이 굉장히 어쿠스틱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관악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재즈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또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인기도 많더라고요. 우리 기훈 씨가 거기서 연주하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나요? 작년 GMF. 네네. 멜로망스 치시면 몇 개 있지 않을까 싶어요. 7포 재즈 페스티벌. 거기서 타셨습니까? 한번 멜로망스 검색하시고 박기훈 씨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세요. 연주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주로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서? 네. 자주 하진 않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클럽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주 어디서 한다 이런 거는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십니까? 네,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훈 씨 인스타 주소 내보내드릴 테니까. 망원포 갈릭입니다. 망원포 갈릭. 갈릭이면 뭐 마늘. 그게 매드포 갈릭이라는 그렇죠. 레스토랑 패러디 해가지고. 거기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원래는 서교동에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서교 N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망원동으로. 망원동에서 서교 N쿡 상호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색소폰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면 저희 얼마 전에 연주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주 재미있는 연주였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세팅이 이제 줄리어스 악기에다가 오토링크였는데 그날 메탈 오토링크 뭐였습니까? 얼리바빗. 얼리바빗 9형 9호였고요. 9호. 리드는 라버즈 미디움 소프트 쓰고 있어요. 라버즈 미디움 소프트. 그래서 9호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오프닝이 넓다 보니까 음색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앞으로 내보내려면은 리드 셋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얇은 리드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3호를 썼었는데요. 자바. 근데 이제 저도 나이도 들고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힘듭니다. 이게 힘들게 살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는 분도 제가 여럿 봤고
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예, 소리 좋았습니다 정말. 예. 흔하지 않은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좋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색소폰 모양을 보니까 이게 흔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때 유심히 봤는데 줄리어스를 쓰고 계신, 물론 이제 아버님이 물려주셨다고 했지만 중간에 제가 봤을 때 마크 6나 셀마로 갈 수 있는 어떤 유혹들이 많았죠. 예, 있었고 또 그럴 기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친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불어보라고 주셔서 해봤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 아버지가 파셨어요. 악기를 줄리어스를 팔고, 원래는 알토 연주자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군대 전역할 쯤에 아버지가 저한테 악기를 선물하시려고 줄리어스를 다시 알아보셨는데 시리얼 번호 똑같은 악기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팔고 몇 년 뒤에 다시 사셨는데, 아니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팔았던 악기를 다시 사신 거예요. 몇 년 뒤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 친구는 우리가 평생 같이 하자. 이거 엄청난 인연이네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인이 한 3번 정도 바뀌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이 감동의 스토리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친구로 계속 쓰려고. 네네네. 그러면 악기를 한번 잠시 꺼내볼까요? 이게 지금 악기 모델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줄리어스 XX90R 모델입니다. 90R. 구형 모델이고요. 이게 보통 이런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블랙 니켈을 많이 쓰시죠. 그죠? 그걸 쓰시는데 그 아버님이 이 악기를 구매하게 된 동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일단 블랙 니켈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캐논볼이라든지. 그래서 액션 투보 가격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370만 원이었나? 그 정도에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액션 2보다는 이 친구가 좋다 라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제 기훈 씨는 앞으로 이 악기만을 지금 연주하시기로 맹세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불던 악기라 조금 아쉬운 게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아쉽습니까? 일단은 악기가 중음이 좀 세서요. 이제 세팅을 너무 가볍게 하지 않으면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느낌이 있고 키 간격이 좀 넓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처음엔 불편했고요. 그게 사실 이제 셀마를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이유도 핑거링이죠, 사실.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줄리어스가 좋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제가 색소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커크 웰럼이 이제 I'll Always Love You에서 솔로한 그 부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블랙 니켈 모델을. 맞아요. 근데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파시더라. 이유가 불기가 너무 어렵더라. 맞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운지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렇죠. 넓게 벌어져 있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악기입니다. 교훈이 멋 모를 때 시작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악기 저 악기 불기 전에 해버려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이걸 쓰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걸 느끼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중간에 시연을 하실 기회가 있었죠. 있었는데도 이게 더 편합니까? 지금은 하도 악기를 이것저것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게 없기는 해요. 뭐가 편하고 불편하다 이게 너무 올드 악기만 아니면 그냥. 그래서 이따가 제 악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 악기가 여태까지 무패입니다. 무패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악기를 놔두고 다 저 악기가 좋다. 여태까지 출연하셨던 분들이. 근데 오늘은 왠지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못 모르는 상대를 만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운명의 색소폰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악기가 아무래도 독일 악기다 보니까 만듦새는 굉장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단한 느낌이 있고 단단합니다 진짜. 이 무슨 전차. 맞아요. 딱 그 독일 축구의 그 견고함을.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훌륭하다 이 악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특이하게도 그 톤홀이 이렇게 한번 말려서. 맞아요. 그죠. 그런 게 좀 특징이고 볼륨을 더 키우려고 했던 거. 근데 이 악기 좀 무겁습니까? 네, 무겁네요. 무거워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무겁더라. 일자 목이 되게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구성 좋고 소리는 좋은 건 알겠지만 이 무겁고 운지 안 좋고 가격이 또 그리고 유로가 높다 보니까 보급이 셀마만큼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악기 사러 오면 저 셀마 액션 2 주세요, 뭐 액션 1 주세요 이랬지 줄리어스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악기사에 계신 분이 이 줄리어스라는 악기도 있으니까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해보시면 좋은 줄은 알겠지만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중고 가격 방어도 무시 못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거의 셀마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로는 저는 줄리어스를 만약에 궁금해하시면 네. 중고로 사는 것도 중고로. 네, 왜냐면은 새 악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7,800선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오. 블랙 니켈 악기가. 비싸네요. 근데 중고가는 이제 300만 원 후반, 400만 원 초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운명의 악기를 만나버리는 바람에 요즘 서칭을 안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가장 근래 물어본 악기는 그 줄리어스 그 섀도우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섀도우요. 제가 연주를 해봤는데 울림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냥 납니다. 그냥요. 그냥 샥 나고 심지어 악기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리어스는 연주하기 어렵고 무겁고 소리 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악기에 대한 어떤 편견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개발한 악기가 아닌가. 이 악기를 사용하시면서 네. 장점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빅벨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아무리 센 호흡으로 불어도 네. 다 받아줘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네. 이제 막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환경이나 네. 이런 데서는 세게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딸리면 딸렸지. 그러니까 힘을 있는 대로 다 받아준다. 네. 좋네요. 네. 그거랑 중음역대 음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중음역대 음정이 좋다. 네. 그럼 음정이 좋다는 말씀은 이제 내가 편하게 그냥 소리를 내도 그냥 음정이 딱 맞는다. 네. 처음에만 조율을 딱 잘 해놓으면. 좋네요. 그것도. 뭐 인토네이션 같은 건 어떻습니까? 뭐 2옥타브 위에. 여기는 세팅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식스를 불어봤을 때는 네네. 식스는 악기가 소리를 내주는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 친구는 내가 소리를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지금 얼핏 봐도 지금 구멍이 있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음정 잡기가 굉장히 고음 쪽에서는 힘들어 보이고 지금 특이하게 루 패드를 쓰시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원래 빨간 패드 피조니 패드 쓰다가 저 이거 이번에 해주시는 분이 검은 거 한번 써보자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루 패드가 처음에 초반에 소리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요? 네. 자리 잡기 전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악기가 한 2달 고생했어요. 술이 잘못 맡겼구나. 이게 돌덩이처럼 이 패드가 딱딱해서 아시죠? 네. 경험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딱딱해갖고 연주할 때 이게 뭔가 답답하고 울림도 다 없어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가 잡히면 아주 잘 울리죠. 딱딱하니까. 지금은 이제 자리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은 패드지만 처음에 어렵다. 이 울림판은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셨습니까? 레조네이터, 스테인레스 같은데요, 재질이? 쇠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아서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리페어 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편이어가지고.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인지? 남태꾼 선생님,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악기 상태는 뭐 여기 이렇게 덴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연주가 있어가지고 A 항공사를 이용했었는데 A 항공사 유명한 항공사. 거기서 안 실어주는 거예요. 기내로 악기를. 색소폰을 왜 안 실어줍니까? 거기 그 센치를 재더니 안 된다고. 기내판이 불가 판정을 받아서 갈 때는 자리를 하나 더 사고 돌아올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티켓을 못 샀어요. 그래서 핸드 투 핸드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갔다 와서 작살이 나 있던 거예요. 악기가? 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될 거란 거를 빨리 깨닫고 전체 수리를 맡겼는데 여기 부분이 많이 패였었거든요. 육자간 부분이. 다행히도 잘 펴져가지고 혹시나 색소폰을 가지고 여행을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A 항공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색소폰 가방이 좀 애매한 사이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 케이스를 좋아합니다. 비행기 기내 전부 다 들어가게 설계가 돼요. 플라이트 전용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단점이 있다면 수납이 하나도 안 된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들고 다니는. 하나 더 장만해야겠어요. 불편해가지고. 여행 다닐 땐 좋더라. 한번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아유. 아주 뭐 물 흐르듯이 네, 구슬 굴러가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일단 연주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힘들 것 같습니다. 울림이 되게 중요해서 좋긴 하지만 어떤 그 쇠의 두께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무게감, 중량감. 네. 연주하시면서 어떤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 친구가 볼륨이라던가 네네네. 힘이라던가 네. 이런 건 더 좋다는 걸 느꼈고요. 네네네. 경구님의 악기를 부르면서 네네. 이제 약간은 그 힘을 위해 썼던 에너지가 좀 비축이 되니까 확실히 플레이에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약간 약간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죠. 좀 필요한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악기를 한 몇 년 연주하시던 분이 CX로 오면은 또 심심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악기가 맹숭맹숭해. 그치, 약간 간이 씹었다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쉽게 소리가 잘 나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제 또 매일 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악기가 쉽지 않은 악기. 그죠. 매일 연주하셔야 되고 매일 뭐 한 4-5시간씩 메고 계셔야 되고 이러면 무겁고 소리 내기 힘들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힘든. 그렇죠. 예. 하지만 일장일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두꺼운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사운드, 그리고 힘만 된다면 뭐 세상을 다 이렇게 잡을 만큼 어떤 그 포효하는 그런 소리도 낼 수 있을 것만큼 이 힘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가벼우니까 또 거기서 오는 여유. 우리가 연주할 때 또 여유가 있으면 안 해보던 것도 그쵸, 막 맞아요. 새로운 게 많이 나오죠. 안 해본 것도 막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어떠셨는지 한번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악기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언제로 돌아가야 돼야 공평하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줄리어스랑 마크 6랑 두 대를 사신 겁니다. 이 악기랑 이 악기. 한 대만 물려주겠다. 한 대만 물려주겠다.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둘 중에 한 대를 택해야 된다.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두 개 다 있으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왠지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저는 제 운명을 따르겠습니다. 줄리어스. 네. 물론 식스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식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가 맞아요. 연주를 들으면서도 새로운데 굉장히 굵고 남성적인 소리가 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만나더라도 네. 줄리어스를 네, 택하시겠다. 저는, 네, 힘든 길을 가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줄리어스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악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한테는 너무 강력한 이 야마라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입만 대면 소리가 나는 선풍기 바람을 네. 대도 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 야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분들 그리고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맞아요. 예, 한테는 쉽지 않은 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악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쭉 가시겠네요, 이 악기로. 네, 저는 혹시 한 대를 더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식스를 사지 않을까요? SBA가 아니고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말랑말랑해지면은 네. 별론 것 같아요. 아, 네, 좀 파워가 있어야 네, 된다.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힘이 센 만큼 둔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빠른 템포의 연주나 속주 같은 거 할 때 확실히 호흡이 좀 힘들고 제가 움직이는 손가락만큼 안 따라오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네. 연주하실 때? 그래서 약간 그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저는 이 악기에 몸이 맞춰져 있으니까 네. 이 악기를 불다가 다른 테너를 불면 네. 제가 박자가 빨라지더라고요. 그 똑같은 걸 정도로, 불러도 그 정도로. 네, 그게 이제 피스 세팅도 세고 네. 악기도 두꺼우니까 네. 약간 그 레이턴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알아서 생기는데 이제 제 손이 이 테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다른 테너를 불거나 하면은 제가 그 손이 빠르더라고요. 정박자보다. 그거 잡는데 처음에 고생을 했죠, 이제. 아니, 그럼 아까 이 악기 할 때도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시연하실 때도? 확실히 이제 조금 둔하게 나야 되는 소리들이 선명하게 나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그렇죠. 두꺼워서 소리가 둔한 느낌이라서 네. 그냥 걔도 그냥 지나가는데 얘네들은 네. 따다다다다. 선명하게 다 들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테너만 부르다가 네. 알토 소프라노 연습을 할 때 이제 그 녹음을 해보면은 템포가 급해져 있는 거를 느끼니까 처음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손가락도 막 좁아지고 네. 버튼은 가볍고 이러니까. 기훈 씨가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 악기를 추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게 좀 적합할까요? 일단은 체구가 크신 분, 그다음에 힘이 세신 분, 네. 네. 고진감래를 좋아하시는 분, 고상 끝에 낙이 온다. 네. 그 거의 처음에 사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 처음에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친구와 딱 그 뭔가 연주할 때 하나 된 느낌을 느꼈을 때 오는 희열이 되게 크지 않을까. 도전을 하실 때 조금 어렵다, 힘이 많이 그쵸. 들고 하지만 소리를 제대로 낼 수만 있다면 아주 훌륭한 악기다. 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훈 씨, 올해 네. 앨범이 나왔습니다. 개인 네. 앨범. 네, 그거 나왔어요.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네. 제가 음악 생활 해오면서 이상하게 힘들 때마다 곡이 써져가지고 네. 아티스트시네요. 네. 그 아티스트는 가난한 마음에서 온다. 이런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네. 마음이 가난할 때 글을 써서 네. 곡이 다 발라드예요. 발라드 앨범. 발라드. 네, 5곡의 앨범이 수록돼 있고 제가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 테너와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를 했고요. 네. 5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 다 들으실 수 네, 있고? 네, 모든 음원 사이트에 다 있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망원포 갈릭 아이디를 유튜브에 치셔도 나오고요. 네, 박기훈 패서틱 메모리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패서틱 메모리. 한심한, 측은한 뭐 이런 기억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자책하는 그런 의미인가? 네, 제가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네. 그 흔히 말하는 현타 있잖아요. 현자 타임. 네네. 이게 딱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악 쎄빠지게 열심히 해서 네.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월세 막 내기 힘들고 그렇죠. 그런 시절들 다들 있잖아요. 그때 그냥 베이스 기타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로 곡을 썼거든요. 예. 이렇게 써서 그 곡을 타이틀곡으로 해서 딱 들어도 음악이 굉장히 심오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내면적인 것들을 저희 친누나가 그 조카들 재울 때 쓰신다고
애들 잘 잔다고. 아, 발라드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음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훈 EP. 네, 패서틱 메모리고요. 패서틱 메모리. 네. 잠이 안 오실 때 전곡 재생 하시면 다 네. 끝나기 전에 아마 잠드실 수도 있어요. 네. 가끔 라이브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라이브 할 때 한번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엊그제 사고를 진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천운으로 천운이죠. 네, 걸어 나왔습니다. 네, 거의 지금 뭐 반파됐는데도 에어백이 에어백이 국산차였는데 네. 에어백이 잘 터지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듣자 하니 너무 피곤한데 이제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그쵸. 네, 근데 많이 안 다치셔서 졸음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이고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원래 약속을 이제 좀 한 2주 전에 잡았는데 저희가 몸이 안 좋으면은 이제 나중에 하자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서 침만 맞고 가라 그래서 침만만 맞고 다행입니다. 네,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주 크게 안 다치셔서 여러분도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고. 저희 이제 기훈 씨,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줄리어스 악기 여기 2년 바라보시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발매한 제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든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기훈 씨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공연하면은 한번 이렇게 와서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 박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